기상아 안녕, 태연아 안녕. 오늘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죠. 네, 오늘 선생님이 너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책 2권을 꼭 사와야 돼요. 첫 번째 책은 이거야.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적혀 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수투라고 적혀 있거든. 그리고 딱 피면 맨 첫 번째 집합, 그리고 명제가 나와야 너희 거야. 알겠지? 다른 내용 들어가 있으면 고3 거니까 조심해서 사.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센을 구입하면 되는데 여기 고1용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거 중요하거든. 고1용 수투를 사셔야 돼요. 알겠죠?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 이름 똑같으니까 주의해서 사시고,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 보여? 형상, 기억, 수학 공식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제 너희 둘 다 이과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집이 필요해. 왜? 고2, 고3 때 까먹으면 이걸로 보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슥 하고 넘기는 그런 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마무리 공부를 할 땐 진짜 필요할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봤던 이제 1학기 내용도 이걸로 꼭 매일매일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수학의 바이블 첫 장인 이제 집합을 나가려고 해. 여기 칠판 보이니? 이 칠판 찍히나요, 선생님? 네, 이 칠판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 여기 맨 왼쪽 정의, 그리고 용어가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원소나열법. 이게 다 뭐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써봤어. 집합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맨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알고, 용어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난 뒤에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수법이 있는데 이게 뭔지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집합에 관련된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되게 간단하고 너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고, 포함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하고 여기가 포인트고, 요 정의도 포인트야. 문제가 나오는 순서라고, 그런 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집합이 뭔지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선생님 이쪽으로 카메라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집합이 뭔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학교 다니면서 1학년 7반 집합 했을 때 우리 모여 안 모여? 모이죠. 봐봐. 1학년 7반 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1학년 7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여기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야, 여기서 예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수학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해. 이해됐죠? 1학년 7반이라고 하는 건 넌 1학년 7반, 넌 1학년 7반이 아니야 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얘는 수학적으로 집합이 맞는데, 봐봐. 키가 약 160인 여자라고 얘기를 했어. 되게 이상하죠? 161? 162도 되나? 161.5는 되나? 되게 애매하죠? 너한테 161과 나한테 161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거 우리 수학적으로 집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되게 단순한데 이걸 문제를 되게 잘 낸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센 문제를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첫 장을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봐. 12쪽에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1번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2번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3번 작은 수의 모임, 4번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들의 모임, 5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몇 번이라고 생각해? 네, 그게 답이에요. 뭐 너희가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이제 센수학 유형 1번에 대한 문제를 쫙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 딱 떨어지는 그 기준이 있는 걸 우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합에 대한 용어들이 가끔씩 나와요. 이 집합에 대한 용어가 뭘까? 생각을 해봐. 1학년 7반이라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수학적으로 한국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해.
귀찮아해. 그러다 보니까 1학년 7반하고 누구 쓰는 걸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하나는 이렇게 써. 1학년 7반은 누가 있고 이게 만약 약간 문어적인 표현이라면 수학적 표현은 그냥 1학년 7반을 A라고 두자라고 얘기를 해. 좀 큰 범위를 뜻할 때에는 대문자를 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누구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원소들은 소문자를 쓰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문자는 집합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하우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소문자 A, 소문자 B는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우스 A에 들어가는 놈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댕글댕글 쓰지 않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하우스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우스의 그런 그 테두리를 꼭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뭐예요? 중괄호죠. 중괄호를 쓰고 누구 이렇게 쓴다고. 이게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게 되면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숫자로 얘기를 하자면 4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죠. 이렇게 쓰면 돼. 우리는 이거를 각각을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우스 쳐져 있는 이 테두리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 대문자라고 얘기하는 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를 분리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이 하우스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 봐. 이걸 예로 들게. 봐봐. A라고 하는 집합 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우스에 들어가는 멤버는 누구 있냐면 1과 2와 4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그리면 돼. 어려워? 어렵지 않죠. A라는 하우스와 B라는 하우스가 다른데, B라는 하우스는 2, 3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하우스와 B라는 하우스에 겹치는 숫자가 있죠. 보여 안 보여? 2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겹치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면, 한번 봅시다.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4. B라고 하는 숫자는 2, 3이라고 했을 때 겹치는 숫자 2가 있을 때 그리는 방법. 얘는 1, 2, 4. 이렇게 겹쳐서 그려주면 돼. B라고 하는 집은 2하고 3 이렇게 겹쳐주시게 되면 여기 사이에 똑같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A한테도 1, 2, 4가 포함, B한테도 2, 3이 포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 원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벤, 다이어, 그램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요. 선생님 되게 잘 써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 혹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렇게 그려주면 돼. 어려워? 안 어렵죠. 그리고 전체 집합을 항상 표현할 때는 이 A와 B의 전체 집합, A하고 B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U라는 표현을 써요. U라는 표현을 쓰고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네모로 표현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A라고 하는 집합의 그림 표현도 알아듣고 이렇게 원소를 쭉쭉쭉 쓰는 방법, 이게 이제부터 집합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원소를 쭉쭉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방법 첫 번째, 원소를 A, B, C, D 이런 식으로 쭉쭉 나열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원소를 나열했습니다.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냐면, A라고 하는 수열이 아니라 집합은 4의 약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 2, A라고 하는 집합은 어떤 X값을 갖는데, 그 X값 바 뒤에 있는 조건이나 X는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바 보여? 이 바를 기점으로 뒤에
뒤에가 약간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통과하는 관문에서 통과되는 x놈이 뭐가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이렇게 x에 해당하는 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죠? 그랬을 때 1과 2와 4가 있기 때문에 1, 2, 4와 요 표현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조건을 건드려주고 그 조건을 걸어.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애들만 이 관문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근데 내가 여기다가 x는 4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 통과를 시키고 2x라고 썼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여기 x는 4의 배수를 써. 1, 2, 4. 근데 여기 형태는 2x로 표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2x는 2, 4, 8. 그래서 a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건 2, 4, 8이라고 써줘야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발을 기점으로 그 통과를 시키고 통과한 데에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준단 말이야. 하나만 더 보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봐봐. a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 바 a는 4의 배수 그리고 b는 6의 아니야 배수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약수라고 두자. 약수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a에 해당하는 원소는요 1, 2, 4가 있고요. b라고 하는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 되게 많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뭐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7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전부 다 해보시면 돼요. 경우의 수 따지면 돼. 중학교 때 했던. 네. 여기까지 됐죠. 우리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요 뒤에 바를 기점으로. 근데 보통은 여기서 x 바 x는 꼴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바를 기점으로 뒤에 있는 조건을 뭔가 제시를 해. 얘가 이제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건 봐봐.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게 그려주면 되고 만약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 또한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U를 기점으로 네모 형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소를 쭉쭉쭉 나열하는 이런 거 같은 것들은 우린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x바 하면서 바가 튀어나와요. 이게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힌트야. 이 바가 주어지게 되면 이 뒤에 거를 기점으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만 원소로 취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소 제시법이라고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원소 나열법보다는 이 조건 제시법이 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든.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하고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종류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14쪽에 있는 책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빨간 색깔 글씨가 보이죠? 두 번째 빨간 색깔 보여?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란 표현이 있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 세 가지에 대한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이해됐지? 지운다. 집합의 종류 1. 종류 1. 유한집합 2. 무한집합 3. 유한집합이 뭐냐면 유한집합은 딱 셀 수 있는 집합이 아까 전에 4의 약수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1,
2, 4라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3개가 원소입니다. 3개의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딱 셀 수 있으면 있을 류의 셀 한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고요. 무한집합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봐봐. 2, 4, 6, 8 땡글땡글땡글 어디까지 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히 가잖아. 그래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이건 무한집합이고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 아예 없는 거. 예를 들게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5의 잠깐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딱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1, 2, 4야. 근데 B가 3, 5야. 그랬을 때 A와 B가 겹치는 숫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1, 2, 4에 3, 5야. 그러면 겹치는 숫자 있어? 없죠. 그때 우리는 겹치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잘 봐.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치는 동그라미 땡. 이게 공집합이야. 하나도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이 괄호치고 0 쓰면 틀린다고 했어. 이거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은 1, 2, 3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정의, 용어, 원소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 종류에 대한 3가지 표현까지 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포함관계 그 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